매번 철인왕후를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드라마 정말 치사한 게 매짝 수회차, 그러니까 일요일날 너무 재밌게 끝납니다. 이번 10화의 엔딩도 너무 재밌었죠. 후궁들과 함께 목욕을 즐기는 달콤한 꿈을 꾸던 소봉이 앞에 꽃잎을 물고 나타나는 쫑이쫑이 철중이, 또다시 등장한 예술적인 대사 "오늘은 노타치하지 않겠소" 와 이어지는 저돌적인 키스. 아니, 드라마 이렇게 끝내면 기나긴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10이라 내놓을 거 아니면 이렇게 감질나게 끝내지 마세요. 드라마 잘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거 좀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번 10화도 굉장히 코믹적인 부분이 많은 회차였습니다. 3대 150 치던 깡으로 철종이를 업고 올라가던 소봉이도 재밌었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며 순원 언니에게 21세기 K 뷰리의 신문물을 전해주던 소봉이도 정말 재미있었지만, 이번 10화는 소봉이보다도 다른 인물들의 코미디가 더 돋보였던 회차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소봉이가 궁에 돌아왔기에 볼 수 있었던 대령 숙수, 그리고 최상군과의 케미가 너무 재미있었던 회차라고 생각해요. 당장 기억나기로는 대나무숲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번 6화에 이어서 이번엔 대령 숙수까지 대나무숲을 찾았죠. 무슨 만남의 광장도 아니고 서로를 발견하고 야나두를 외치던 두 사람, 저만 재미있었나요? 이어서 소봉이를 욕하던 대령 숙수의 명장면 패러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장면 정말 배꼽 잡고 웃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나무숲은 웃음 치트키인 것 같아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령 숙수와 최상궁이 나왔으니 이젠 홍연이나 홍별감 혹은 환희가 나올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최상궁의 메이드인 청나라 성인용품을 만지작거리던 손가락까지, 진짜 이 정도면 드라마가 약 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장면들을 생각해내는지. 소봉이가 만들어준 국밥을 먹고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내던 순원 언니까지 여러 캐릭터들의 코미디가 균형적으로 자리 잡으며 드라마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회차가 이번 10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미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이번 10화를 보며 가장 놀랐던 부분은 화진이가 가져간 장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리뷰에서 장부를 가져간 게 조대비 쪽이나 영평군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진이가 왕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의심하던 조대비의 모습과 장부에 대해 영평군에게 말하려다가 하지 못한 화진이의 상황을 보니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장부는 화진이가 직접 꺼낸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길 들어가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냥 화진이가 아니라 소봉이를 질투하는 욕망의 화진이라는 걸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화진이가 장부를 가져간 덕에 이번 10화가 굉장히 재밌었죠. 장부를 잃어버린 국군은 김자근 부자를 의심해 뇌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고, 눈치백단 김자근은 장부가 국구의 손을 떠났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더불어 소봉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철종을 질투한 화진이는 장부를 손에 쥐고 본격적인 흑화를 시작했죠. 그리고 이 흑화에 불을 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고인범 배우와 조대비였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두 번째 물건은 다름 아닌 우월이의 시체였죠. 애초에 조대비는 화진이를 자극시킬 목적이었던 겁니다. 봉황첩지로 중전 어그로를 끌고 우월이의 시체로 화진이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죠. 참고로 잠깐 역사적 배경 지식을 설명드리자면, 화진이는 절대 중전이 될 수 없습니다. 6대 전의 임금인 조선 숙종대에 후궁의 중전 책봉을 법으로 금지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번 10화를 보니 화진이를 자극한 것도 조대비였고, 선왕이자 아들인 헌종의 이야기를 꺼내며 철종이를 떠본 것도 조대비였습니다. 정리하면 풍양조문은 철종이와 화진이를 이용해 안동 김문을 견제하려는 목적인 것 같고, 이와는 반대로 철종은 후궁을 들여 아예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안동 김문을 견제하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철종은 철인왕후 김씨인 소영이와 귀인 조씨로 추측되는 화진이를 포함하여 총 8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즉 드라마가 역사에 기반한다면 분명 후궁이 책봉된다는 것이고, 그간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드라마에 등장한다는 건데, 20부작으로 구성된 드라마의 길이를 보면 충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점이죠. 더불어 지난 리뷰에서 언급드린 대로 이번 18을 기점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이 풀리고 궁에서의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걸 생각하면 새로운 인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혹시나 하지만 저번 환희와 함께 옥에 갇혔던 인물이 철종의 후궁이 될 가문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나저나 우리의 폭주기관차 병인이가 금이대에 호구조사를 해본 결과 신분을 위조한 정황을 발견해냈습니다. 11화 예고편을 보니 단오인 술인날 철종은 그간 훈련시킨 군사들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인 듯합니다. 혹시 여기서 김병인이 철종의 비밀계획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눈을 피해 대왕대비를 찾아가 아버지가 철종에 대해 잘못 보고 있음을 말한 김병인, 그리고
그리고 이에 설득당해 철종을 떠보러 간 순원왕후. 과연 철종이가 자신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군사들을 공개하고 적들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특히 그간 극비리에 훈련시킨 군사들을 굳이 수린날에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9화에서 버선을 벗기던 조대비에게 대왕대비가 했던 협박조의 대사, 수린날이 내 너그러움의 기한이다. 혹시 조대비가 철종과 손을 잡고 수린날에 거사를 기획한 걸까요? 11화 예고편을 보니 철종이가 김병인과 한판을 벌이는 것 같은데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하고 본격적으로 안동김문에 나를 세울지 아니면 또 한 번 자세를 낮추고 또아리를 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0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슬펐던 회차였습니다. 혹시 드라마 후반부에 나왔던 대왕대비의 꼭두각시 장면 기억하시나요? 철종이의 몸이 줄에 묶여있고 장부를 든 김자금과 철종이를 마음대로 조정하던 대왕대비. 다소 직설적인 연출이긴 했으나 지난 9화의 우물사건부터 시작해서 이번 꼭두각시 장면까지 철종이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건 왜일까요? 분명 저는 남자지만 철종이를 위로해주고 싶달까. 하여튼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름도 몰랐던 대령숙수 만복의 이야기, 결혼도 못하고 1839년 헌종 때에 일어난 기해박해로 가족들을 모두 잃었던 그의 과거, 이름을 몰랐던 것도 미안한데 인생 이야기까지 들으니 얼마나 슬프던지. 그를 바라보던 최상궁의 표정이 측은한 걸 보니 둘이 잘 돼서 만복이에게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11화 예고편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화의 사건을 예측할 만한 큰 떡밥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아무리 펜트하우스가 인기라고 해도 무슨 김순옥 작가님의 아내의 유혹도 아니고 점 찍고 등장한 한 실장이라니 그는 분명 장독대에 무언가 타고 있었습니다. 대낮에 그렇게 티나게 타는 걸 보면 독은 아닌 것 같은데 피해 복수를 계획 중인 소봉이의 눈에 띈 한 실장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등장한 그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마지막으로 11화 예고편에 나왔던 활로 소용이를 겨눈 욕망에 좋아진 대충 예상을 해보건대 사냥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피소드 같습니다. 실제 우리 역사에서 활 쏘기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통용되던 스포츠이자 무술이었고 특히 양반 가문의 남녀에게는 정신 및 육체 수련의 한 종류로 권장되던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화진이가 괜히 활을 잘 쏘는 게 아니죠. 11화의 사냥 장면은 이러한 역사를 살려서 나온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의 명궁 화진이가 날린 화살은 소용이를 향한 게 맞을까요? 자세한 건 다음 주 11화를 보고 이야기해보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